네, 어제는 시장에 선물이 온 것 같았는데 오늘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다 동시효과 구간에서 동시효과를 앞두고서는 보합권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15%의 내림세를, 코스닥은 0.11%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안에서 코스닥에서 눈에 띄었던 테마로는 로봇, 그리고 제사, 이동통신 관련주들 유일했습니다. 과연 마지막까지 어떤 전략이 유효할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유창희 본부장, 손창현 팀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실 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는데 시장이 전혀 크리스마스 하지 못해가지고요. 네, 이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내가 종가 베팅을 하거나 혹은 다음 거래를 추후에 도모한다면 어떤 전략으로 종목을 발굴해 보는 게 좋을까요? 역시 시장은 별론데 테마적인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좀 쉬었던 이 화장품이라든지 그리고 로봇,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좀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들은 약세로 좀 전환됐습니다. 양자역학이나 정치 인맥주라든지 AI 관련주들은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연말까지는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요. 역시 수급이 좀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네. 저는 테마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테마 종목을 한 종목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시장에서 분위기 변화가 보입니다. 과대량 폭주를 또 많은 분들이 하셨다가 수급 따라잡기 했다가 최근은 수급도 안 받쳐주고 과대량 폭주들도 반등이 좀 잠잠하자 테마를 따라잡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창인 본부장님은 어떻습니까?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입니다. 사실은 연말 연초에는 테마주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테마주라는 게 그냥 작은 테마주가 아니라 네. 항상 이제 연초가 되면은 이제 그해 정부가 미는 정책이라든지 또 뭐 그해 유망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분류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쪽에 대해서 어떤 분위기가 반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굵직한 테마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접근해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테마 따라잡기로 종목을 종가 베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은 힌트를 약간 정책으로 주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까? 전 정책보다 이제 이슈, 내년에 대한 어떤 신기술, 네, 그렇게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저는 유리기판 관련된 테마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ISC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어쨌든 이제 브로드컴마저도 이제 유리기판을 좀 빠르게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AI 반도체 쪽으로 가고, 상당히 복잡한 반도체일수록 발열이 좀 심한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막기 위해서 유리기판의 시장의 도입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사실 유리기판이 연초에만 조금 뉴스가 나왔을 때도 빨라 2028년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좀 브로드컴은 내년 하반기에 시제품을 출시를 하겠다라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더 빨리 이 시장이 돌아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뭐 ISC, SKC, 피롭틱스 등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ISC 같은 경우는 일단은 HBM 관련해가지고 성장세는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와 관련해서 높은 매출 비중, 내년에도 충분히 실적 기대감, 개선 기대감 좀 이어갈 수 있고요.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유리기판 소켓 관련해가지고 ISC가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이제 SKC하고 협업을 하고 있는데, SKC 자회사가 이미 유리기판 관련해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보조금도 지급받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충분히 두 기업의 어떤 시너지 효과는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주가 수준을 보면 연초에는 SKC가 대장주였고, 예전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필옵틱스가 대장주였다라면 최근에 ISC가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같은 경우도 3% 정도 상승하면서 매물대를 좀 돌파를 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SC를 공략해 보겠고요. 가격 전략은요? 네, 일단 전 64,000원이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네.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 목표가는 한 75,000원에서 8만 원 정도 열어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ISC 목표 주가는 75,000원, 순저가 64,000원입니다. 브로드컴과 함께 좀 다시 살아나고 있는 유리기판. 이번 주에는 제가 그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계속 신기술은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종가 베팅 종목 주셨고요. 우리 손창현 팀장님은 테마, 어느 테마에서 종목 발굴하셨습니까? 요새 오늘 가장 핫한 테마죠. 로봇 관련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지난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네. 오늘은 다른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SPG를 좀 가져왔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조선업종 관련돼서 로봇, 협동 로봇이 많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뉴로메카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등의 여러 가지 협동 로봇이 배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점이 같이 조선업종과 연계가 되면서 테마로 좀 분류가 되면서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딩 관련돼서 조선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로 봐야 되는 게 역시 테슬라 로봇 택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것도 직간접적으로 로봇 관련된 부분이 결국에는 많이 상용화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각적인 부수적인 부분이 이제는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 뭐 낙폭 과대하지만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들은 지금 좀 담아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주 중에서도 실적이 SPG 같은 경우에는 나름 좋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여러 가지 뭐 휴머노이드나 사족 보행 관절에 들어가는 감속기가 휴머노이드 쪽에서는 한 2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종 로봇에서는 뭐 한 10개 이상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감속기에 대한 것도 계속적으로 상승적으로 연계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도 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현재가 뭐 21,350원인데 뭐 21,000원까지 뭐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목표가는 앞선 고점이 23,000원대 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물을 좀 돌파를 하면 24,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단기 목표가는 2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600원으로 제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PG를 선택했습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 손절가는 19,600원 제시해드렸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뭐 종가 베팅 종목으로 선정하기 이전에 시가 공략주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목표 주가 142,000원 제시했었는데 지금 목표 주가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디로 수정을 해볼까요? 142,000원 뭐 단기간에 좀 달성이 됐기 때문에 네. 뭐 앞선 고점들을 다 계속 역시나 갱신을 한다라고 하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155,000원에서 한 16만 원 정도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가장 뭐 이슈가 되는 쪽 관련된 종목이 삼성 기반으로 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SPG 로봇 안에서 테마 또 골라봤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 동시효과를 좀 맞이하러 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37선에서 코스닥은 68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확실하게 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은 게 시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1,450원대에서 움직이더니 지금은 1,456원 80전 0.29% 상승하고 있습니다. 1,450원이 고점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빨리 그 모습이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 수급에 걸림돌이 되는 고환율 상황이고요. 그 안에서 오후장의 시세가 급변한 대표적인 종목 보시죠. MBT와 계양전기, 덱스터, 흥국화재, 파인테크닉스가 있습니다. 이 파인테크닉스는 조금 전 투자태미 시간에 이창진 앵커가 오늘장의 그 폴더블폰 관련해서 파인테크닉스가 수혜주로 꼽히며 주가 상승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상한가까지 가버렸습니다. 현 구간에서 1,118원 지나고 있고요. 그리고 덱스터의 경우에는 오징어 게임 2가 이제 곧 발표가 되죠. 만약 여기서 반응이, 호응이 시즌 1처럼 난리가 나준다면은 저희가 연휴 쉬고 나서 이 미디어 콘텐츠주들이 더 올라주지 않을까, 혹은 국내 K 콘텐츠 관련주들이 상승 가도를 달려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덱스터 추가 상승 가능할지 오늘만입니까? 내일도입니까? 저는 내일도 목요일도 상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26일에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오픈을 해야지 이게 성공이다 실패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픈하기 전까지는 기대감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시 이후부터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이 기세가 저는 목요일 오전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덱스터가 하얼빈을 네. 또 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덱스터 자회사가 이제 하얼빈 관련해서 같이 제작한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특수 효과 관련해서는 덱스터가 예전부터 좀 유망 그 기술력이 있다는 게 확인됐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지금 위치가 약간 급등락을 한 위치이긴 합니다만은 한 번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위치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얼빈이 얼마나 흥행하느냐도 중요할 테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국내 K 콘텐츠주들이 올라준다면 덱스터의 투심도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만 놓고 봤을 때는 지금 10,000원이 살짝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손창희 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만입니까? 내일도입니까? 저는 이 기본적으로 시리즈물 1을 뛰어넘는 2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게 좀 그래서 아쉬워요. 역시나 목요일 날 오전이 가장 꼭지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 매도를 하는 거는 타이밍상으로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늘만 상승을 좀 잡아봐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 아시다시피 그 드라마 제작을 하고 있는 제작비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1보다 2가 제작비가 4배가 증가가 됐어요. 그런 점을 감안을 해보면 과연 수익성이 뒷받침이 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뭐 오징어 게임 2가 상당히 좀 좋은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K 드라마나 컨텐츠 관련된 종목으로도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역시나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미디어 콘텐츠들의 세론이 나올 수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잡고 매도하자라는 데는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시세 급변주 흥국화재 보겠습니다. 오늘 이 종목 왜 그러나요? 장중에 거래 제한폭까지 올랐다가 지금은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3% 상승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전에 흥국화재가 오를 때만 하더라도 무엇 때문에 오르는지 모르셨던 분들 많아요. 오후에 치매 신약 치료비 보장 상품이 출시되면서 올랐다라는 기사를 봤는데 정말 이것 때문에 오른 게 맞는지요? 네,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동사 실적에 대해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엄청나게 저평가입니다. PBR이 0.1배고 PBR도 5배 정도 수준 미만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는 엄청 매력이 있지만 회사에서 그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그 치료제 비용을 보장을 하는 특약을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좀 반대로 말하면 이 보험을 계속 많이 사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이제 주가는 올라가겠죠. 실적이 더 증가를 할 테니까. 하지만 이 특약이 많이 사용이 되면 될수록 보험료는 높아집니다. 그런 점에서 당연히 수익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츠하이머의 특약이 국내 쪽으로는 최초로 동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업체들도 같이 하는지 아니면 따로 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이슈로 상승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오늘만 상승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저평가 이야기 쭉 하시다가 그래도 오늘 뉴스로 올랐으니까 그렇죠. 오늘만 상승이다. 그냥 그 PBR, PR을 놓고 본다면 저평가 종목은 맞다. 그런데 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주가 관리를 그렇게 흥국 기업 쪽에서는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가 그리 높지는 않은 것 같네요. 오늘만 상승 의견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에 삼성전자, 알테오젠, 신세계, INC, 삼천당제약, 이수페타시스의 거래량이 활발하게 분출이 됐습니다. 알테오젠은 6%가량의 상승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알테오젠은 상승하고 삼천당제약이 좀 밀리고 있어요. 네. 수급이 이동하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오늘 알테오젠도 좀 강하고요.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있으면 가장 큰 행사,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이벤트가 좀 있다 보니까 좀 관련된 기업들이 좀 주목을 좀 받으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제약바이오가 사실은 최근 반등에서 소외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간 후발주자 성격으로 반등을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약간 노이즈가 있으면서 주가가 한번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구간에서 그 박스가 하단을 지지하고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고 JP모건 헬스케어의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반영을 된다면 제가 보기엔 최소한 최근 박스권 상단 한 32만 원 정도까지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은 조금 더 열려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내일도 상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상승할 것 같다. 그럼 삼천당제약도 한번 같이 여쭤볼게요. 알테오제는 오늘 호재가 없었음에도 네. 불구하고 강한 매수가 들어오는 반면에 어제 호재 발표하면서 상한가 마감한 삼천당제약은 오늘 오전에 잠깐 빨간불이고 이내 급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투자자분들이 못 믿는 겁니까? 뭐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차익을 좀 실현을 하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뭐 장 초반에 삼천당제약이 8%까지 상승을 했는데 장 막판 때까지는 한 7.8%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단 시가에 어제 이제 상한가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 뭐 시가에 좀 팔자 그리고 나서 한번 다시 보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온 그런 거지만 이 추세적인 흐름으로 완전히 깨진 건 아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뭐 오늘만 상승은 일단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삼천당제약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수페타시스 거래대금 상위 종목 안에서 보겠습니다. 계속 유증과 관련해서 투자자분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유증철의 가능성이 언급됐어요. 그래서 오늘 한 4%가량 상승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잡음이 많은 이수페타시스 오늘만 상승일까요? 다음 거래일에도 상승할까요? 저는 이게 완전하게 해소가 돼야 결국에는 상승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만 상승한다라고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게 이제 금감원에 이 관련된 신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정정신고서를 이제 반려를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정정신고서를 제출을 해야 유상증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인수가 만약에 제2호 관련돼서 인수를 하려고 지금 유상증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불확실성이 완전하게 해소가 되지는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시고 보시면 결국은 유상증자가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로 인해서 주가가 더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해결될 때까지는 모르는 법이다. 네. 그래서 오늘만 상승이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뜨거운 핫이슈 종목 보겠습니다. 확실히 로봇주들이 많아요. SPG 있고요. 그리고 실리콘투를 포함한 화장품주들도 올라와 있습니다. 두산과 효성중공업도 언급되고 있고요. 그중에 실리콘투를 보면 오늘 로레알그룹이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지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화장품주들이 좀 같이 주목을 받았어요. 물론 나를 향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실리콘투의 윗꼬리가 좀 달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추가 상승 가능할지 오늘만 내일도 어떻게 볼까요? 오늘 이제 어제 오늘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약간 질서 있는 상승이라기보다는 네. 조금 두서없는 상승? 그러니까 맞아요. 정신이 좀 없다 그럴까요? 이게 오늘 왜 오르지? 이게 이렇게 급등할 내용인가? 뭐 이게 빠질 건 아닌데 막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아직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작은 이슈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화장품주들 같은 경우 어쨌든 환율에 대한 어떤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 북미향이라든지 일본 쪽 뭐 이런 쪽에서 판매가 높은 기업들이 어저께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오늘도 그 연속된 상승을 좀 이어가다가 또 많이 올랐다는 인식으로 또 차익선 매물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서 뭐 더 못 오른다는 건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한 매물 부담감이 오늘 확인되었기 때문에 네. 다음 주 목요일에는 약간의 조정 가능성을 좀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투 오늘 2.41% 상승 보여줬는데요. 약간 두서없는 최근 주가 상승의 흐름을 봤을 때 실리콘투도 오늘만의 상승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화장품주들의 경우에는 오늘 좀 다소 강세를 보여줬는데 장 마지막까지 그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피는 2,442.1포인트로 장 마감을 준비. 코스닥은 0.11% 상승한 680선에서 양시장 모두 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분 날 빨간불을 켜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급에선 좀 아쉽죠. 기관이 그래도 매수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같이 매도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도 여기서 팔자세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분날 우리 증시 장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에 미국에서의 물가 안정 그리고 시장에서의 저가 매수 유입으로 인해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가 오늘은 어제만큼의 상승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종목 내에서도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의 특징을 잡기도 어려워요. 갑작스럽게 테마가 부각받기도 하고요. 잘 가던 테마에 차익 실현 매도 물량
거래량이 나오고도 있게 해서 손바뀜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또 거래량은 한산하다. 대응하기 어려운 연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의 마감. 코스피는 파란불이 살짝 또 들어오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정확한 종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코스피부터 마감 브리핑해 볼까요? 네,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삼성전자가 그래도 뭐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반면에 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가장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상승을 해야 지수를 부양을 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상승을 하는지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물보안법 지연으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한 움직임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중공업도 결국 이제 조선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 IT 관련된 대장인 삼성전자와 그리고 셀트리온, 바이오, 제약바이오 관련된 대장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조선 관련된 대장주가 역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 버텨줬다. 그리고 조금 전에 속보가 하나 나왔는데요. SK 최태원 회장이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혼 소송으로 인해서 위자료 금액이 많고 이자료 금액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SK에서의 뭐 보유 주식을 뭐 매도하거나 뭔가 좀 현금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당시 악재로 작용한 바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혼 소송 취하 이야기가 SK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호재로? 그렇게 뭐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뭐 이거 솔직히 말해서 네. 이게 뭐 내부적인 거를 뭐 공론화해가지고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SK 뭐 그룹 자체에 대한 그 관련된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뭐 리스크가 존재했기 때문에 주가가 부양이 안 됐다라고 보기에도 좀 민망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본업에 대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잘 그룹 내에서 이어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이 뉴스가 나왔을 당시에는 SK 주가가 반응을 그래도 하긴 했었습니다. 당시 하락했었는데요. 오늘 이 속보가 조금 전에 나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SK의 주가에서는 분봉 흐름의 변화는 전혀 없었습니다. 큰 영향 미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의견 주셨고요. 코스닥의 마감 네. 브리핑 해볼까요? 근데 이게 이혼 소송 취하가 네. 이혼을 그냥 빠르게 확정 짓고 네. 재산 싸움을 계속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별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코스닥은 좀 많이 안타까워요. 아침에 1%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고 네, 맞아요. 1시까지만 하더라도 0.5% 상승폭이 확대됐다가 확 줄어드면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 오늘 바이오주가 좋았잖아요. 알테오젠이 6%, 리가켄바이오가 6%, ABL 바이오가 4% 이렇게 바이오주가 좋았는데도 힘을 좀 못 받은 거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차익성 매물이 나왔고 2차 전지도 오늘 아침엔 좋았지만 결국 하락 전환되면서 좀 주가 지수 상승을 좀 제약시킨 거라 생각 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로봇주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8%, 유로메카가 16%, SPG가 5% 정도 상승을 하면서 로봇주들이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된 종목군들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또 엔터주들 또 컨텐츠 관련된 종목은 좀 전체 조정이 나왔는데 특히 엔터주들이 평균 2에서 3%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마감한 게 조금 아쉽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양시장의 마감 상황 알아봤고요. 다음 거래를 위한 재료로는 뭘 볼까요? 빠르게 확인해 보시죠. 두 분이 선택한 재료는요. 유창인 본부장님은 미용 쪽에 별점 3점 그리고 환율도 3점을 주셨고 손창현 팀장님은 알보리, 제약바이오 별점 3점 주셨네요. 네. 뭐 앞에서 얘기 잠깐 해드렸지만 이제 그 지수를 부양할 수 있는 섹터가 저는 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네. 뭐 반도체, 2차 전지 그 중에서 제약 바이오를 뗄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올해 시장에서 가장 핫한 섹터가 역시 제약 바이오 쪽이었다.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지만 이 알테오젠을 비롯한 셀트리온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런 점에서 제약 바이오가 다시 좀 자리를 잘 잡고 4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실적까지 연계가 되고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쪽에서 어떠한 뭐 좋은 결과물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의 상승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섹터별로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부연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각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주도 섹터다. 그래서 봐야 된다라고요. 미용 쪽도 꼽아주셨어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환율하고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는데 네. 미용 쪽에 좀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게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화장품도 수출 잘 되고 있지만 최근 휴메디스 주가 보면 엄청나게 주가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게 그 수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출이 잘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환율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겠죠. 그리고 미용에 대한 관심은 꾸준할 수밖에 없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이대를 불문하고 또 성별을 불문하고 다 미용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필러라든지 보톡스 관련된 기업들 뭐 파마리서치 오늘 또 다시 한번 신고가 나왔고요. 그러면 파마리서치도 좋게 보고 있고 필러 관련된 기업들도 뭐 휴젤, 뭐 휴메디스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쪽 관심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화장품, 미용, 의료주도 주요 재료로 꼽아봤습니다. 두 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